우선 마스크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소개할게요. 저는 현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서 떡볶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젊은 친구가 왜 떡볶이 장사지? 하고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보육교사였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는데 한 8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원래 이제 이렇게 매장을 계속 운영을 하시다가 제가 이 맛있는 떡볶이를 좀 전국적으로 알려보자. 이 어머니의 장사를 사업화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좀 자신 있게 퇴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이제 전국으로 택배로 발송을 하면서 양떡 언니라는 이 쇼호스트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양떡 언니라는 쇼호스트 명도 제가 원래 지은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 방송에 와주시는 소비자분들이 저한테 양떡 언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떡 언니 괜찮은데? 약간 친근감 있고 좋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명찰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저희 이제 방송 와주시는 그냥 고객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감사하게도 양떡 언니라는 타이틀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일단 첫 번째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 그리고 세 번째로 떠오르는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 네 번째로는 라이브 커머스를 사장님도 혼자서 해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라이브 커머스로 인한 효과, 제가 어떤 효과를 이제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이제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요거를 PPT로 준비를 했었는데 PDF 파일 나와가지고 오늘 이따가 조금 사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일단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온라인 판매를 좀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에서 퇴사를 하고 나오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겠는데 막 무작정 프랜차이즈를 낼 게 아니라 일단은 택배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 좀 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고 다들 온라인에서 이제 소비를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 있는 이제 모든 분들도 이제 현재 온라인에서 소비를 안 해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이커머스 시장이 이렇게 성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커머스는 이제 필수라는 생각에 온라인 시장을 진입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이 되기 전에 너무 다행히도 저희가 매장에서 이제 배달 서비스를 미리 입점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한 1월쯤 그쯤에 이제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이쪽으로 저희가 입점을 미리 했었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배달로 시켜먹는 거는 짜장면, 피자, 치킨 이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뛰어든 배달 서비스는 밀키트로 떡볶이를 집으로 배달을 해드릴게요. 요거였는데 사실 아무도 안 될 거라고 했었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야 무슨 밀키트를 배달을 시켜서 먹어 귀찮게 그걸 누가 먹니? 라고 했는데 그래도 해보자고 해서 배달 서비스 입점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 매장을 이제 이용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 맛을 아니까 그냥 주문을 계속 소소하게 하루에 한 건, 두 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리뷰를 조금씩 쌓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국내 유입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이제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여기 대부분은 사실 더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유입됐을 때 좀 많이 타격을 입었었고 자영업자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생겨서 이제 특히나 이제 배달 서비스가 거의 배타 서비스라는 게 거의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구 쪽은 아직은 그렇게 개선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 저희도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손님들이 그냥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이런 막막함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이커머스 미리 진입해놓은 이제 온라인 그 배달 서비스로 저희가 매출을 조금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는 온라인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이 다음 스텝은 뭘까? 그러면 다음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빨리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전국 택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얼른 택배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패키징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 패키징 작업은 제가 원래 사진을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 뒤에 지금 밑에 깔려가지고 사진이 안 보여요. 이 밀키트는 사실 이제 패키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되실 거고 이게 그냥 패키징만 한다고 그냥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영업 허가도 좀 따로 있고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 이제 발송을 할 건지 발송의 형태도 좀 중요하고 그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돼요. 이제 우리 집에다가도 좀 보내보고 지인한테도 좀 보내보고 이게 하루 지나 먹어도 상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뭐 아이스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수없이 테스트를 합니다. 네, 테스트를 해서 이제 배송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온라인몰을 오픈을 했어요. 저희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먼저 오픈을 해서 연습을 한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그림 그리고 쿠팡까지 입점을 해서 같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상품을 등록을 했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등록을 한다고 그냥 팔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지인분들한테 막 연락을 돌립니다. 우리 제품 좀 한번 먹어봐봐. 근데 먹는 대신에 너희들은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하나씩 더 보내줄 거고 그 대신에 후기 좀 써줘 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부탁을 해가지고 지인분들이 조금씩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리뷰도 조금 한 10대 개 깔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매장 손님들의 손을 벌리게 됩니다. 매장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 온라인 택배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혹시 집이 멀리 계시거나 이사를 가신 분들 그리고 뭐 선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이 택배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가 이것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되지? 이제 뭘 마케팅을 뭘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일단 키워드 노출이라는 거를 제가 좀 유튜브나 이런 데를 막 찾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 상품인데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떡볶이를 치면 엄청나게 많은 떡볶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제품들 중에서 소비자는 우리 제품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제일 첫 번째는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노출을 어떻게 시켜야 되지? 1페이지에 나와야 못해도 이게 손님들이 막 끝까지 가서 막 무슨 진념으로 우리 상품을 막 알아봤고 찾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뭐 양떡, 강남, 양재동, 즉석떡볶이, 신당동 이런 식으로 섞어놨어요. 키워드를 막.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즉석떡볶이를 검색해도 저희 상품이 나오고 신당동 떡볶이를 검색해도 저희 떡볶이가 나오고 오리지널 떡볶이를 검색해도 저희 떡볶이가 나오게끔 키워드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저희는 사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저 혼자서 셀프 마케팅으로 다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여기 보면 광고 달려있는 것들 있죠. 여기 광고 달려있는 이 친구들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 마케팅을 엄청 돈을 쏟아부어서 하시는 사장님들은요. 협찬도 엄청 많이 넣으시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광고 비용을 소진을 하세요. 근데 저희한테는 사실 광고 비용을 왕창 들여서까지 하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매장의 부가적인 매출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더 이상 돈을 들이긴 좀 애매한데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뚫고 올라가야 하나 어떻게 상위권으로 이 노출을 잡아야 하나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제 친구가 이제 소개를 해주게 된 게 라이브 커머스예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라이브 커머스를 처음 해보는데 아니 이제 또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다들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방송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했던 고민들이 이런 고민들이었어요. 왜냐면 방송을 처음 하는데 너무 떨면 어떡하지? 사실 제가 오늘 강연이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엄청 떨고 있어요. 약간 요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도 이거를 너무 떨면 어떡하지? 내가 방송을 하는데 막 떨고 있는데 소비자한테 느껴지면 이거 좀 웃기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도 좀 했고요. 또 뭐 말을 더듬으면 어떡하지? 기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막 이런 고민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부딪히자. 그냥 그래 일단 한 번 하면 큰 산을 한 번 넘기면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방송을 키자. 방송 키는 게 제일 먼저겠다 생각을 해서 방송을 무작정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작정 시작한 첫 방송
방송은 화질도 엄청 안 좋고요. 표정도 엄청 막 묻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제가 오그라들어가지고 사실 제 방송을 다시 못 봐요. 그 정도로 약간 긴장되어 있는 모습이 그대로가 보이는데 이날 첫 방송 때 너무 감사히 다행히도 누적 결제 금액이 22만 8,500원이 나왔고요. 1시간 방송에서 총 누적 뷰가 1,044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한테 사실 이 숫자는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했던 게 한 두 달 정도? 2달 정도는 연습한다 생각하고 방송에서 혼자 떠들다 생각하자. 그리고 매출이 빵원이 나오더라도 절대 속상해하지 말자. 이런 마음 다짐을 하고 방송을 켰는 거였는데 22만 원이 팔려버린 거예요. 이래버리니까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제 이건 정말로 되는 마케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상품을 조회하신 분이 174분인 거예요. 근데 이게 174명이 내 상품에 끌려서 들어왔다는 거는 노출 효과 그 이상인 거거든요. 특히나 라이브 커머스는 제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을 하고 그걸 듣고서 구매를 하러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174회가 조회가 되고 총 10분이 결제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특히 광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혼자서 이뤄낸 성과치고는 저는 정말 만족스러워서 그때부터 탄력이 붙어가지고 이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2번 방송을 시작했어요. 엄청나죠? 총 4시간을 방송을 달린 거예요. 하루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그렇게 방송을 달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하루에 2번을 켜도 가장 많이 나왔던 건 5,000뷰가 넘게 나왔고요. 이제 1,800분, 2,500분, 2,800분, 1,600분이 넘게 제 방송을 보러 와주셨어요. 물론 여기서 이탈료도 있고요. 누적된 금액이기 때문에, 누적된 수치이기 때문에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저는 1,000명한테만 저희 양적이 여기 있어요 라는 걸 알리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되는 마케팅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 마케팅도 키워드를 딱 잡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객분들이 이 즉석 떡볶이라는 거를 저희가 계속 키워드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이 키워드를 즉석 떡볶이랑 대형 키워드를 저희가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비용 없이 제가 노력 하나만으로 지금 현재 광고를 제외한 즉석 떡볶이를 검색했을 때 오늘자로 8번째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너무 내 성취감이 이거는 자는 동안 돈이 걸려요, 여러분. 그냥 자는 동안 택배가 들어오고요. 그냥 다음날 택배 준비해서 내보내버리면 되니까 자면서 돈 버는 게 이런 느낌인가? 친구들이랑 밥 먹다가도 막 택배 들어오면 기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막 보면서 너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는 기회까지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MBC 쪽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라이브 커머스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매장을 좀 촬영을 하고 싶다. 제가 라이브 커머스 하는 모습도 찍고 저희 매장을 좀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오셔서 저희 매장도 촬영하시고 어떻게 너무 감사하게도 분량도 많이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라이브 커머스 하나만으로 방송까지 출연을 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방송에 소개를, 지상파에 소개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 우리 매장이 TV에 나온다? 다들 꿈꾸시고 우리 매장이 방송에 나오면 막 여기 대박집이야 하면서 막 다들 손님들도 더 좋아하시고 막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한번 나가보는 게 저도 어떻게 보면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라이브 커머스로 인해서 이런 효과까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을 위해서,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시작했던 장사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까지 연계가 돼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구나, 이제 그 경계가 사라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온오프라인의 무너진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제가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저희 매장에 와주시는 단골 손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댓글을 써주세요. 여기 양재동에 있는 그 양재동 떡볶이 아니에요? 막 물어보시면서 저 여기 단골이에요. 저 여기서 배달시켜서 맨날 먹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라이브 커머스에 들어오시는 이제 신규 고객님들이 그런 댓글을 보고 여기 진짜 실존하는 맛집이구나, 여기 정말로 손님들이 오는 곳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또 구매를 하세요. 호기심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손님이 온라인으로 와주시고 또 이 손님은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알게 된 손님인데 그냥 양재동에 가족분들이랑 같이 나오셨다가 맞다 여기 양재동이지, 양재동에 양떡 언니가 양재동 떡볶이 하고 있잖아, 거기 가서 애들이랑 밥 먹자 해서 오셔가지고 제가 일하고 있는 딱 이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나 뵙고 너무 신기하신 거예요. 여기 손님은 맨날 저를 방송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좀 찍어야겠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연예인이라도 된 것 마냥, 근데 저도 너무 이제 색다른 경험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사진도 쭉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이분 말고도 사실 매장에 와주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 정도로 이제 저희 매장을 모르셨던 분들한테는 온라인으로 인해서 매장 홍보 효과가 있었고, 매장에 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온라인 택배가 된다는 걸 아시고 온라인에서도 뭐 선물을 하시거나 캠핑, 여행 가실 때 구매를 하셔서 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이제 그 경계가 많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도 이 라이브 커머스의 고충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고충은 일단 첫 번째가 매번 먹어야 되는 지였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루에 2번씩 하루에 2시간, 4시간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2시간 방송을 하려면 한 번에 막 밥도 먹고 그런 다음에 차도 마셔야 될 정도로 긴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매번 먹다 보니까 하루에 2번씩 떡볶이를 먹다 보니까 이게 괴롭더라고요. 근데 손님들은 확실히 먹는 걸 좋아해요. 제가 맛있게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시연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이거를 매번 하면 나는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체력은 한계가 있고 내 건강에도 이제 한계가 오는데 이거를 계속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냥 방송을 켜고요. 이제 샘플을 준비합니다. 떡볶이 샘플을 준비를 해서요. 저는 그냥 밥을 먹어요. 떡볶이를 먹지 않고요. 그냥 밥을 먹으면서 소비자분들이랑 소통을 해요. 소통을 하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오늘의 혜택도 안내해드리고 하지만, 이거를 꼭 지금 제가 먹는 모습을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소통 방송을 위주로 하면서 주에 5번을 방송을 하면 2번 정도 먹고 3번 정도는 그냥 소통하면서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방송을 꾸준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에 오시는 분들이랑 소통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는 인원만 좀 늘어나면 이렇게 꼭 굳이 먹지 않아도 그냥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걸로 이제 저희 떡볶이가 끓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냥 영상으로 틀어드리고 사진으로 틀어드리면서 대체할 수 있고 소통을 하면서 충분히 1시간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꼭 몸을 망쳐가면서까지 그렇게 드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한약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떡볶이만 몇 달 먹었더니 장난 아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번째로는 가격을 계속 낮춘 상태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라이브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브 방송 특가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 특가, 이거 우리 계속하면 근데 손님들이 라이브 방송만 기다렸다가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그렇긴 하더라고요. 이제 라이브 방송 동안에 이제 특가가 들어가면 그때가 저렴한데 이 언니는 매일매일 방송을 해. 이렇다면 무조건 그때 들어와서 방송 시간 구매를 하시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파격적으로 할인을 하다가 이거를 조금 계산을 해봤어요. 마진이랑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사실상 계속 롱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13,000원에 판매하던 거 16,000원으로 올리자. 그리고 제품 퀄리티는 정말 좋은 걸 유지를 하되 16,000원으로 올리고 3,000원을 할인으로 넣자. 이렇게 하면 저는 원래 판매하던 가격 그대로 판매할 수 있는데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할인된 가격이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저는 16,000원으로 과감하게 올려버렸어요. 근데 사실 그 전만 해도 13,000원이라는 가격이 저희가 설정해놓은 그 가격 자체가 저렴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16,000원으로 올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준비하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준비를 하실 때 고민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 이거를 제품 할인비를 제품가에 미리 녹여버리고 할인을 넣을까? 아니면은 정말 뭐 어떤 기본 구성 자체를
마진율 자체를 좋게 만들어서 이제 그 가격 자체를 계속 할인해 줄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랑 그리고 택배로 나가는 거는 정말 마진율이 확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하시고, 웬만한 부자재 값이 굉장히 비싸졌고 지금 또 아이스박스 값도 또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특가는 들어가면 좋은 거는 노출이 좀 잘 돼요. 라이브 방송 딱 들어가시면 특가가 많이 들어갈수록 메인 노출이 좀 잘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할인가는 넣어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약간 사장님들 중에 꼼수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팍 올려놓고, 농수산물 특히나 농수산물 같은 건 정해진 가격이 없다 보니까 엄청 높은 가격으로 올리고 막 할인가 50%, 60%막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하세요. 근데 그 자유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자유고, 어쨌든 그게 이제 소비자가 구매하는 값이 너무 비용이 아까울 정도로 비싸 혹은 너무 저렴해가지고 사장님 남는 게 없어 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 정도만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 판매가 설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벤트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고 저 또한 그랬었는데요.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하는 동안에 이벤트를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라이브 방송 때 이벤트를 매번 준비를 하지만 이게 이벤트 참여도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어떤 플랫폼에서 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했던 곳이 네이버, 그립인데 그립은 이벤트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곳인데 네이버는 이벤트를 해놔도 안 하고 그냥 구매만 하고 가세요. 진짜 그냥 구매를 하고 쿨하게 떠나세요. 그래서 아니 이 이벤트 참여를 해줘야 또 다른 분들도 오셔가지고 들어오셨을 때 여기 사람들이 막 사는구나, 진짜 막 사가지고 이벤트 참여도 하는구나 이런 촉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니까 저도 약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지인분들한테도 조금 부탁을 하고, 지인분들한테 이제 방송 초반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기 전까지는 가족분들, 지인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방송 와가지고 이벤트 참여라도 좀 해달라, 이벤트 참여하는 쪽을 좀 해줘, 혹은 뭐 구매 인증이라도 그냥 해줘 하면은 주변 분들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좀 시간이 남는 분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또는 그런 분이 없다고 해도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면서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우리 손님들이 저 돈 벌으라고 이벤트 참여도 안 하시고 가시나 봐요 하고 막 그냥 웃으면서 넘겼거든요. 그냥 막 웃으면서 뭐 또 우리 그냥 구매해주고 가신 분들은 제가 그냥 서비스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이벤트 참여를 아무도 안 하셨으니까 구매만 하시면 거의 100% 당첨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또 그 말씀 듣고 들어오신 분이 구매하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이제 유도리 있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아까 전에 이제 2번에서 말씀드린 거랑 좀 연장선인데 상품 가격 설정이에요. 이 상품 가격 설정은 이제 다들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신다라는 걸 염두에 뒀을 때 오프라인 매장이랑 온라인이랑 가격이 똑같아야 되지 않나. 이제 온라인, 왜냐면 오프라인 매장에 오시는 분이 온라인으로 살려고 들어왔는데 뭐야 여기 더 비싸네? 혹은 더 싸네? 그러면 여기 와서 먹으면 손해네? 여기서 사면 손해네? 이런 느낌이 들어버리면 안 될까봐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온라인 매장을 동일하게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마진 구조가 좀 다르다는 거? 이 마진 구조가 달라지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 택배 사무실을 오픈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에도 고정비가 생긴 거예요. 이제 임대료라는 게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마진 구조가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라는 거는 정말 매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부가 수익을 올리시는 식으로 해서 매장에서 그냥 계속 택배를 포장을 해서 내보내시면은 그거는 사실 마진이 그렇게 물론 이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비싸요. 저희 재료값이 더 많이 나가게 돼요, 택배는. 왜냐면 아이스박스, 부자재값, 그리고 이제 포장 비닐 같은 것도 들어갈 거고, 보냉백도 들어갈 거고, 그걸 포장하기 위한 인력도 들어가고, 거기다 배송비도요 좀 비싸요. 근데 소비자분들한테 다 받는 게 아니라 소비자분들이 좀 많이 시키시면요 무게나 크기에 따라서 차등 배송비가 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사장님들 또 내셔야 돼요. 그거에다가 또 플랫폼 비용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희가 거기다 만약 임대료까지 꼈다 이러면 굉장히 비싸.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마진이 좋으려면 그냥 그 매장 안에서 최대한 뽑아내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저처럼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했을 경우에는 마진 구조가 확 달라지면서 효율이 잘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좀 고민을 하셔서 이걸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차후에 저희는 그래서 이제 택배로 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구성을 좀 바꿨어요. 매장에서는 뭐 계란 같은 것도 다 드리지만 이제 택배로 나가는 거는 손이 최대한 덜 가는 걸로 기본 구성을 좀 바꿔버리면서 달걀도 안 나가게 되고 최대한 인건비도 적게 쓸 수 있는 구조로 포장 방법을 바꿨거든요. 근데 요거는 우리 사장님들이 계속 포장을 하시고 그걸 한 100개 정도 내보내 보시면은 하루에 100개 정도 발송을 해보시면 아마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그 말이 뭔지 알겠다. 포장 간단하게 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겠다. 포장에 손이 많이 가면요 정말 인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인건비도 요즘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으로 정말 최대의 효율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잘 고민을 하셔서 상품 가격도 설정을 하시고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또 하실 수 있는 여력까지 남겨야 되니까, 그러고서도 우리 사장님들이 30%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을 만큼 상품 가격 설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라이브 커머스 실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사장님들이 방송에 꼭 나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인지 제가 같이 한번 좀 찾아봐 드릴 거고, 라이브 방송 기본 세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이벤트 기획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장님이 방송에 출연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건 사장님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 쇼호스트를 모셔와서 그런 분들은 아무리 디렉팅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데 또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 사장님들이 쇼호스트 옆에라도 같이 나오셔야지만 이 소비자분들의 입장에서 신뢰가 갑니다. 이게 TV용 쇼핑이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에는 약간 소비자와 이 판매자가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좀 가까운 느낌이 드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랑 쇼호스트 분이 홈쇼핑에서 판매하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어필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쇼호스트 분이 없으시다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거고, 쇼호스트 분이랑 같이 하신다면 쇼호스트 분한테 옆에서 이렇게 호응이라도, 그렇죠, 저희 제품은 이러이러한 게 강점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런 사장님을 보고 또 믿음을 가지시고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객님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더 가까운 소통을 하게 된다, 팬층을 만들 수 있다. 이야기는 고객님들이 이제 꾸준히 저희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닉네임을 보면 딱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님들의 소통을 하다 보면은 고객님들이 저희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오지랖을 막 부려주세요. 그러면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 저희는 아직 초보고 저희도 밀키트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제품에 대한 정말 이용을 직접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는 게 가장, 제가 모르는 부분을 피드백을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주세요. 좋은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저희 제품, 저희 브랜드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브랜드에 애착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비자분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우리 제품을 다듬어가는 거예요. 함께 다듬어가는 그 과정을 같이 걷다 보면은 이분들은 제가 말 안 해도요, 오셔가지고 방송 내내 저희 제품을 누구보다 열심히 홍보해주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판매를 해주세요. 이런 매니저급으로 활동을 해주시는 소비자분들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만의 히스토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히스토리들을 계속 이제 새로운 신규 고객분들한테 걱정 말고 구매하세요. 제가 먹어봤는데 여기는 짜장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근데 제가 백날 화면에 내고 저희 거 맛있어요 하는 것보다 그 직접 경험해보신 소비자분이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우리 집 애기들이 너무 잘 먹어요, 이렇게 말씀 한번 해주시는 게 최고 좋거든요. 이제 그 후기, 리뷰 이런 거와 좀 관련이 있겠죠. 후기가 좋으면 다른 소비자분들도 항상 뭔가 구매하실 때 후기 먼저 보시잖아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 딱 들어왔는데 그 댓글에 막 이거 너무 맛있게 먹었고 막 어쨌고 저쨌고 너무 좋고 막 이런 댓글 올라오고 있으면 안 사고 싶다가도 솔깃해서 상품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기
하기 위해서는 사장님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유대 관계를 좀 만들어 주셔서 이제 이 소비자분들이랑 좀 가까워지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사장님 직접 방송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배가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쇼호스트 비용까지 만약에 얻는다고 생각을 하면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사업하는 거지 진짜 뭐 자원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이제 어쨌든 돈 벌려고 하는 거고, 하지만 소비자분들한테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합리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그렇게 서로서로 좋게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사장님들이 직접 방송을 하시게 되면 정말 효율이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출에 있어서도 더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실 거고,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장 홍보 효과까지 최고라는 거. 정말 제가 라이브 커머스 하고 저희 떡볶이집에 매출이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좀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매출이 많이 올랐고요. 그 효과가 이제 매장에 저희가 이제 제가 나오는 이런 TV에다가 제 라이브 커머스 영상을 틀어놨어요. 틀어놓고 제가 거기서 홀서빙을 하고 있으면 소비자분들이 떡볶이 한 입 먹고 TV 한 번 보고 그리고 나 한 번 보고 계속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저거 사장님인가? 계속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맞나? 긴가민가 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좀 자신 있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사장님이죠? 라고 물어보시고, 약간 소심하신 분들은 저 옆에 있는 친구랑 사장님이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이 엄청 많으시고, 특히 젊은 분들이 굉장히 이런 트렌디한 매장을 좋아하시고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너무 이런 부분을 이런 거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 생각을 한다. 여기 너무 트렌디하다. 사진도 찍어가시고 그런 거 막 SNS에 올려주시고 홍보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블록 여기는 찾아가고 싶은 맛집이 되는 이런 경험까지 저희가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장 홍보 효과까지 있으려면 우리 사장님들이 직접 TV에 나와야 이제 우리 단골 손님들이 더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직접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해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한테 적합한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선 제가 진행했던 3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했던 곳은 그립, 네이버, 쿠팡 딱 이 3군데에서만 했었는데요. 일단 그립의 특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립은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뚫고 나오겠죠. 완전 가깝죠. 이 정도로요 가까운 소통을 하는 플랫폼이에요. 여기는 소비자 그 판매자가 언니 하는 사이예요. 진짜 그 정도로 언니 오빠 하는 사이로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분들도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고 뭔가 영상 통화하는 느낌이랄까? 이렇게 가깝게 소통하시면서 이제 여기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주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판매 방송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저 오늘 뭐 택배 싸는 거 같이 택배 싸요 하면서 택배 싸는 방송도 하고요. 커피 마셔요. 커피 방송도 하고요. 그냥 소통이에요. 소통 방송 키는 그런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편안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처음에 라이브 커머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시작할까 고민하신다면 저는 그립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립으로 연습을 조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면서 여기서 입을 좀 푸세요, 사장님들. 여기서 입을 좀 풀어 놓으시면 아마 다른 플랫폼 가셔도 노련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정말 플랫폼 자체에서 쿠폰을 많이 주거든요, 소비자분들한테.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좀 구매 객단가 자체가 높아요. 왜냐면 4만 원 이상 구매 시 얼마 할인 이런 식으로 쿠폰을 붙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분들이 왕창 쟁이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구매 객단가가 여기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 비교했을 때 쿠팡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작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1위예요. 여기가 매출 순위로는 1위고 그 대신 방송 수수료, 판매 수수료가 세요. 12%가 나갑니다. 12%.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립을 했던 이유는 조금 연습 삼아 여기서 계속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여기 이렇게 필터가 예뻐요. 좀 예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내 얼굴 조금 못났어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라이브 커머스 키고 싶어 해서 그냥 켤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토어에 일정 등급 이상이 되어야지만 라이브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아닌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진입장벽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요거 그립을 시작하시면서 네이버로 스토어를 같이 만드셔가지고 두 군데에서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여기는 라이브 방송을 아직 못하더라도 일단은 스토어에 이제 매출 자체를 좀 일으키시면서 매출이 일정 뭐 한 달 200만 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 이제 새싹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방송을 켤 수 있게 되니까, 그때는 여기서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이제 그 다음 시장으로 그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특징 같은 경우는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이제 쇼호스트, 전문 쇼호스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방송을 하고 계시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들어가서 방송을 하시면은 뭔가 이제 여기서 언니 오빠 동생 하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고객님들 하니까 약간 오그라들고 못하겠고 불편하고 어렵거든요. 1시간 동안 계속 뭔가 막 판매 방송을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말 시장 가능성이 무한하고 정말 여기 경쟁사도 많지만 이게 자는 동안 돈이 잘 벌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방송을 하는 동안에 매출은 잘 일어나지만 방송을 껐을 때는 방송을 끄고 나서 매출이 아예 없어요. 근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방송 끄고 나서 매출이 오히려 더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로 조금 노출을 키워드를 좀 잡아서 올라가게 되면 이 방송에서 구매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검색으로 유입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거죠. 그냥 떡볶이가 먹고 싶어 해서 떡볶이를 검색해서 저희 제품이 떠 있어서 이제 봤는데 여기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고 소비자분들도 이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사볼까 해서 이렇게 구매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네이버 시장이 가장 크다고, 시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의 그 가능성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쿠팡인데요. 제가 딱 2번 하고 안 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일단 진입장벽이 막 높지는 않아요. 그냥 가입하셔가지고 사장님도 가입하셔서 라이브 방송 예약을 해놓으시고 키시면 되는데, 이게 좀 단점이 소비자분들은 많이 들어오시는데 댓글을 안 써주세요. 댓글이 너무 안 써지다 보니까 혼자서 계속 떠드는 느낌? 근데 이게 너무 그립은 댓글이 엄청 잘 올라오거든요. 엄청 잘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1시간이 조금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좀 쿠팡은 상대적으로 못했어요, 잘. 그리고 쿠팡도 네이버 못지않게 제조사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도 정말 많은 상품들이 깔려 있는 곳이어서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파악을 하셔서 내가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뭐 어디서 좀 한우를 파더라도 어디서 파야 되겠다, 이런 거를 지금 좀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립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벤트를 너무 좋아하는 곳이에요. 진짜 좀 즐겁게 방송하는 곳이고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 시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 비용이 조금 나갈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참고해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방송 전에 이제 기본 채팅이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요거는 제가 혼자서 사무실을 좀 꾸렸어요. 여기서 방송해보자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좋은 곳이 있으면 맨날 왔을 것 같은데 없어가지고 제가 조명도 사고요. 제가 혼자서 태블릿 PC도 사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있다면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거고요. 집에서 그냥 혼자 방송을 켰을 때에는 꼭 없으셔도 되지만 있다면 이 조명의 효과가 꽤나 큽니다. 일단 사장님도 얼굴 예뻐지고 멋있어지고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 선명도가 달라져서 음식, 특히나 식품 같은 경우는요, 조명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맛있어 보이고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 굉장히 구매 전환에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음식 및 소품 같은 것도 항상 라이브 방송 전에 다 세팅을 해놓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형태를 하나 딱 준비를 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포장이 됩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요거 냄비에다 담아놓은 거는 이제 제가 제품을 시연하기 전에 이제 또 이렇게 끓여 드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냄비에 담깁니다, 이런 것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을 2가지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우리 사장님들이 방송하시면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서도 모든 사물이 다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물티슈, 물, 가스 버너, 부탄가스 꽉 차 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전자기기 및 송출 도구인데요. 이제 이 송출 라이브 보드랑 송출 기계 요거는 어떤 거냐면 라이브 보드는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방송을 막 하시는데 댓글이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지도 보셔야 될 거고 또 우리 제품이 몇 개 팔렸는지 지금 매출이 얼마인지 보시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 보드라는 걸 세팅을 해놓습니다. 라이브 보드라는 걸 세팅을 하고요. 송출 기계는 내 모습을 송출하기 위한 기계예요. 그래서 보통은 혼자서 하시는 분들 휴대폰 한 대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그냥 뭐 대단하게 뭐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휴대폰 딱 한 대만 있으면 모니터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전면 카메라 이렇게 켜놓고 휴대폰을 켜놓고 댓글 보면서 방송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송출 기계 라이브 보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충전기 꼭 필요해요. 그래서 충전기를 항상 이렇게 송출 기계에 꽂으셔가지고 만약에라도 방송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배터리가 없어서 방송이 끊겨버리면 방송 사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기 꽂아 놓으시고 마이크는 있고 없고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 쇼호스트 분들 방송 들어가면은 약간 음향이 다른 거 느끼셨나요? 그 사장님들이 그냥 동영상 켜놓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마이크 연결해서 여기서 말하는 거랑 완전 느낌이 달라요. 이건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기본적인 마이크만 하나 있으면 돼요. 저는 쿠팡에서 3만원대로 구매 하나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면 돼요. 근데도 이게 낀 것과 안 낀 거의 차이가 꽤 크니까 우리 사장님들도 마이크 하나는 꼭 준비를 하셔서 이제 소비자분들이 딱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이 사장님 대충 하네? 이 느낌이 아니라 사장님인데 되게 전문적이다 이런 느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혼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집에서 혼자 방송 키시는 분들은 이런 세팅을 조금 해주시면 편안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다 태블릿 PC를 껴서 이걸로 방송을 송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노트북으로 그냥 라이브 보드도 보고 혹시라도 방송하다가 언니 이거 뭐 상품이 지금 뭐 검색이 안 돼요. 지금 상품 구매가 안 돼요. 이런 불상사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지 이걸 그다지 이용하진 않습니다. 일단 그냥 불시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세팅을 해놓는 거고요, 노트북. 그리고 저는 이걸로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댓글을 한 번에 읽으면서 그렇게 방송을 해요. 왜냐면 이제 저도 친구들 만나서 카페를 가면은 친구가 예를 들어서 저하고만 얘기를 하는데 난 이 사람 눈을 보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 자꾸 옆에 보고 대답을 하면 약간 이 사람 나한테 집중하지 않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소비자분들의 눈을 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댓글까지 여기서 읽어버리려고 큰 화면으로 태블릿 PC로 송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블릿 PC를 바라보기만 하면 댓글은 그냥 올라오는 대로 읽으면서 소통을 하면 되고 제가 계속 여기 한번 봤다가 여기 한번 봤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댓글을 그냥 읽을 수 있으니까 소비자분들도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하는 느낌이 드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이 마우스하고 노트북, 요 키보드는 여기다가 연결이 되어 있는 무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요런 걸로 여기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거 띄워드려야 될 때 오늘의 혜택 요런 거 나갑니다 하면서 이제 뭐 팝업을 뭐 띄워드릴 때 그럴 때 요런 걸로 그냥 사용을 하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제 휴대폰으로 송출하시는 경우에 혹은 저처럼 태블릿 PC로 이렇게 송출하면 화면을 보셔야 되는 사장님들은 이게 멀리 두면 안 보이죠. 우리가 눈이 천리안이 아니니까 이게 댓글이 굉장히 작게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걸 보고 소통을 하려면 잘 보여야 돼요. 그럼 멀리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가까운 곳 세팅을 하면 음식이 너무 가까이 잡혀서 또 앵글에 많은 게 안 잡히거든요. 제품을 그래서 최대한 이 안에 다 보이게끔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님들이 카메라를 먼저 세팅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카메라로 라이브 방송 커머스 라이브 그 앱을 켜가지고 송출 화면을 일단 띄워놓으신 다음에 그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냄비랑 음식 잘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앵글을 잡고 세팅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방송을 켜셔야 소비자분들이 보셨을 때도 최대한 많은 재료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제 이런 것들 시선에서 좀 분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고요. 일단 그리고 저처럼 식품을 판매하시는 사장님들 꼭 참고하셔야 되는 게 높은 냄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높은 냄비 사용하시면요, 저는 이거 높이가 3cm예요. 3cm. 아주 얕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카메라 앵글을 잡혔을 때에도 그 안에 내용물이 잘 보입니다. 뭐 2인 구조로 3인 구조로 방송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아예 무빙을 해서 이렇게 음식으로 근접을 해서 사진 영상을 찍어주시지만
저희는 저 혼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음식이 잘 보이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냄비가 높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냄비가 자체가 두껍고 예를 들어서 뭐 끓는 점이 오래 걸린다 이래 버리면은 방송 내내 안 끓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질 냄비, 이렇게 전골 냄비 3cm 높이 낮은 거 이런 걸로 좀 제품 시연을 하더라도 좀 물이 빨리 끓어올 수 있는 걸로 이용을 해주시면 소비자분들이랑 소통하다 보면 금방 끓어가지고 네, 제품 시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또 라이브 커머스로 1시간을 좀 채우셔야 되는데 이 1시간이 굉장히 막막하죠. 이 1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채워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어떻게 말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우리 사장님들이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 처음이 꼬이면요 다 꼬여요. 그 스포츠 선수들도 실수 한 번 하면 계속 무너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한 번 딱 켰는데 내가 말 실수를 한 번 하면 새하얘지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고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을 조금 머릿속에 외워놓으시고 대본을 외우시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선 제가 방송을 처음 해봤을 때에는 대본을 혼자 써보긴 했어요. 왜냐? 이 대본을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내 머릿속에 어떤 거 이런 거를 뭐 상품 셀링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 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대본에 적어놓기는 했었지만 그냥 이 흐름만 대충 외우시면 여러분들 이제 방송은 진짜 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인사를 합니다. 이제 방송 키면은 이제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양손 흔들면서 인사해요. 그리고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전 양떡언니입니다. 양재동에서 떡볶이를 판매하는 양떡언니입니다. 막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판매할 상품을 간략하게 소개. 요거는 그냥 오늘도 맛있는 떡볶이 갖고 왔어요. 떡볶이 오늘 즉석 떡볶이 가지고 왔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보시면서 네 제가 판매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오늘의 혜택과 가격을 안내해드리고 상품 구성을 안내해드리면 이제 상품 테스트 시작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상품 테스트를 하면서 막 제품을 끓이고 보여드리면서 그냥 무한 반복 그냥 오늘 혜택 오늘의 가격 안내, 상품 구성 안내, 우리 제품 특장점 계속 그냥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왜냐면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에는 제가 방송 켰을 때 모두 다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 계속 잡아야죠.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오늘 혜택 정말 대단해요. 계속 말씀드리고 오늘 기본 구성 준비한 게 너무 알찹니다. 계속 안내를 해드리면서 강조, 또 강조. 또 오시는 분들이 호기심을 가지실 수 있게끔 이 부분을 계속 그냥 반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반복하시면 여러분 대본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나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이것도 없어요. 그냥 막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 여러분들은 전문 쇼호스트가 아니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장님들도 전문 쇼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전문 쇼호스트처럼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날 것 그대로 오히려 제 방송에 오시는 손님들이 저는 약간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방송 시작하고 나서 한두 달 됐을 때 제 번호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제 방송에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너무 친밀감을 느끼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인생 상담까지 하는 정도로 제가 진짜 제일 많이 했던 거에 이제 1시간 반을 전화를 받았던 적도 있었어요. 정말 이제 근데 그런 그것도 있을 정도로 이제 전문 쇼호스트가 아니니까 소비자분들도 그 정도로 가깝게 언니처럼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소비자분들도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근데 언니가 너무 전문 쇼호스트처럼 했으면 저는 별로 이렇게 그 방송에 계속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냥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말 잘하고 막 액션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소비자분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거, 그냥 소통하는 거, 정말 우리 제품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소개하는 거, 그냥 이런 정도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 꼭 너무 막 대본을 다 외워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만 이렇게 대충 외우시면 되고 이건 지금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보드 화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본을 작성해서 라이브 진행에 참고하세요 라는 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흐름만 좀 적어 놓으셨다가 나 그래도 긴장돼서 까먹을 것 같아 하시면요. 여기다가 적어 놓으셨다가 우리 사장님들이 방송하시다가 나 잠깐 뭘 놓쳤지? 내가 무슨 말을 안 했지? 할 때 요거 딱 보셨을 때 맞다 상품 소개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딱 들면 상품 소개 누가 못해요. 그죠? 우리 내가 파는 건데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저처럼 하루에 2번씩 뭐 2번씩은 아니어도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어려우실 게 없어요. 우리가 제품을 계속 바꿔가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내 제품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잘 알고 있고 그걸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우리 상품의 장점은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그냥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계속 반복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게 눈 감아도 그냥 잘잘 외우실 정도로 될 거예요. 근데 저도 원래 첫 방송 켰을 때에는 그 1시간 전부터 소파에 앉아서 이거 애플워치로 심호흡을 켜가지고 1시간을 심호흡을 했는데도 심박수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긴장을 너무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낮잠 자다가 5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방송 킬 정도로 진짜 너무 익숙해지고 편안해져가지고 그냥 뭔가 동네 언니들 만나러 간다? 이런 느낌으로 방송 켰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편안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그 정도가 되시면요 그냥 통달을 하고 이제 어려움 없이 1시간이 뭐예요? 제가 2시간 한 이유를 아실 거예요. 돈이 벌리면 1시간 더 하게 되거든요. 돈이 벌리면 뭐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방송 단골 고객 만들기 단골 고객이 있어야지만 이 방송이 계속 하는 재미가 있겠죠. 그 사장님들도 방송하시면서 좀 덜 힘드실 거고 내 방송 단골 고객 만들기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방송 고정 시간 정하는 건데요. 이 방송 고정 시간은요 사장님들이 직접 이제 해보시면서 이제 찾으시면 돼요. 내가 판매를 하기 제일 좋은 시간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시는 시간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사장님 구매 전환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전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일단 기준은 내 동일 상품군 그 라이브 커머스 하신 동일 상품군의 그 방송 시간을 조회를 해보세요. 다 해보신 분들이어가지고 잘 되는 시간을 알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떡볶이를 판매하시면 라이브 커머스 들어가서 떡볶이 검색해서 여기 사장님은 몇 시에 방송 키시나 한번 보시면서 그 시간대 좀 켜보시고 반응이 영 안 좋다. 혹은 나는 이 시간에 매장에 있어야 돼서 이 시간에 방송 절대 못 켜 하시면 나한테 조금 편한 시간대 그리고 이제 그 상품에 따라서 소비자분들의 활동하는 시간대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을 판매하시는 사장님들은요 보통 40대 여성분들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40대 여성분들의 이 구매력이 대단합니다 진짜. 그 40대 여성분들이 보통 활동 많이 하는 시간은 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때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요때 점심 준비도 하고 장도 보고 뭐 하시면서 정리하면서 켜놓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조금 공략을 많이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파느냐 야식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좀 저녁 시간을 공략하셔도 되겠죠. 완전 10시, 11시 모든 하루가 마무리되고 심심한데 뭐 할 거 없어서 누워서 막 핸드폰 할 때 있죠. 요때 시간을 공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상품에 알맞는 시간대를 좀 고정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 여러분들도 드라마 볼 때 시간 딱 머릿속으로 외우고 수요일 9시에 그 드라마 하지 하고 딱 방송 키시는 것처럼 양경 언니가 수요일 5시면은 떡볶이를 판매하러 온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시면은 이번 주 주말 떡볶이 먹어야 되는데 5시에 들어가야지 여기 딱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고정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들어오고 싶어도 손님들이 알림 신청을 아무리 해놔도 우리가 핸드폰에 알림이 너무 많이 오죠. 알림이 수없이 많이 오는데 굳이 내 알림만 딱 쏙 해놓으셔가지고 들어오신 손님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얼른 고정 시간을 딱 정하셔가지고 방송을 고정을 해주시고 그 시간대 되면 저는 무조건 킵니다라는 신뢰도를 그 소비자분들한테 좀 띄워주시면은 소비자분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실 거예요. 방송 들어오시는 고객님들 닉네임도 기억하고 소소하게 선물 챙겨주기 요거는 이제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 닉네임 분명히 금방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랑 인사도 나누고 뭐고 하다 보면은 요 분들이 또 구매를 해주시거든요. 구매를 해주시면 이제 소통을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왜냐면 닉네임을 기억한다는 거는 그만큼 소통을 많이 해줬다는 거니까 이런 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소소하게라도 사은품 하나 챙겨주시고 쪽지라도 하나 써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기 손님들이 무조건 방송 매니아가 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엄청나게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들어오셔서 댓글 계속 써주시고요. 이거 완전 팬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사실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 특히 이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소통을 하다 보면은 친해져요. 소비자분들이랑 이제 판매자랑 좀 친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뭔가 온라인 상에서 만났지만 우리가 뭔가 친구 같은 그런 느낌까지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골 고객 만들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단골 고객분들이랑 우리만 스토리를 쌓아가셔야 돼요. 연속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떡볶이를 제가 일주일에 5번 방송 끼는데 5번 쇼호스트가 다 바뀌어요. 이러면 월요일에 들어오셨던 손님이 수요일쯤에 언니 떡볶이 잘 받았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얘기하러 들어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고 싶지도 않죠. 그리고 이분이 구매를 하셨던 분인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 쇼호스트는 아실까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방송을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땡땡이 언니가 구매를 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언니가 4일 뒤에 들어와서 방송을 땡땡이 언니 떡볶이 잘 받으셨어요? 한 번 물어봐 주시면 그게 연속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니가 나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네? 언니 어떻게 그걸 기억해요? 제가 그거 산 거 어떻게 기억해요? 메뉴까지 기억하네? 너무 신기해요. 하시면서 이 사람과 저만의 라포 같은 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황도 전하고요. 나중에 안부도 묻고요. 격려도 해주고요. 인생 사는 얘기도 하고요. 여기서 진짜 웬만한 인생사 다 나옵니다. 그래서 라이브 퍼포먼스 하시다 보면은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남이 어떻게 사는구나 이런 얘기도 좀 소통도 하면서 하시게 될 거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소통이 많이 단절됐었을 때 이 라이브 커머스로 소통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사법 정하기는 이제 좀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양떡언니여서 양하양하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 팽아 아시죠? 팽아. 팽수가 팽아하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 양하양하도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소비자분들이 다 정해주세요. 오시면은 양하하면서 들어와요. 양하양하 양떡언니 잘 지냈어요? 하면서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양하양하하고 인사를 했고, 되게 귀여운 거는 뭐 동화동화도 있었고 콩닥콩닥 하고 인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도 아로하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에 좀 잘 맞는 재미있는 그런 인사법 정하셔서 이런 것도 약간 뭐랄까 미션 같은 거죠.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만의 양떡 가족이잖아. 이런 느낌의 소속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속감을 위해서 이런 인사법도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도 보면 구독자분들한테 애칭이 있죠. 그런 애칭 같은 걸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같이 정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본 자세 지키기는 쓸까 말까 하다가 썼어요. 이게 정말 기본이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기본을 못 지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방송 시간 켜는 거는 잘 지키시거든요. 근데 끄는 거를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끄셔요. 이게 뭐냐? 방송 시간 못해도 1시간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왕 킨 거 1시간 정도는 방송을 해주셔야 또 이제 그 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한 번 더 상품 보실 수 있는데, 사장님들이 방송하시다 보면 어느 날은 잘 되고 어느 날은 매출도 안 나오고 손님도 안 들어와서 재미없을 수 있어요. 이런 날 한 30분, 40분 되면은 약간 몸에 입질이 와요. 끄고 싶은데, 아무도 댓글 안 올려주는데, 나 너무 힘든데, 지금 피곤한데, 끄고 싶다. 이런 욕구가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거 좀 넘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막 계속 시계 보시고, 불안해하시고, 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소비자분들이 느끼시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댓글이 안 올라온다고 아무도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와요. 언니 오늘 힘들었어요? 언니 오늘 표정이 안 좋던데? 힘들어 보이던데? 연락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 방송 시간 조금 지켜주시고요. 방송 시간 꼭 1시간이라고 하면요, 한 50분쯤부터 시계를 막 봐요. 시계를 막 보면서 언제까지 막 끄고 싶어가지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1시간은 즐기면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과 옷차림새는요, 여러분 진짜 자연인 그대로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 우리 장사도 하시고 좀 바쁘시고 힘드시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챙기시기 힘드실 거예요. 물론 예쁜 모습으로 나오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단정하게는 나오셔야 되고요. 그래도 화장, 메이크업, 기본 메이크업 정도는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립 메이크업도 잘 안 하게 되고 화장을 좀 대충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라이브 방송에서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마스크 쓰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 벗고 방송하는 거니까 조금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남성분들은 면도 좀 해주셔가지고 좀 깔끔한 모습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짢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시비 거고 그냥 이유도 없이 시비 거시는 분도 있고, 이제 소비자분들이랑 이 판매자분들이랑 싸움 나는 걸 몇 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격 좀 있는 판매자분들은요, 열받아서 욕하고 끄시는 분도 많고요. 그 정도로 이게 라이브 커머스에는 막 소통을 계속하는 장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조금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으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굉장히 또 중요한 히스토리가 되니까 우리 여러분 흑역사 남기지 마시고요. 너무 화가 나더라도
있습니다. 조금 이성적으로 네, 판단을 하고 자꾸 그렇게 반복하시면 저는 신고해야 됩니다 라고 그냥 딱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조용해지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근데 컨트롤이 안 되면 일단 그냥 무시하세요. 왜냐? 우리 댓글 군단이 있어요. 저희 방송에 들어와 주시는 우리 이제 팬분들이 알아서 내쫓아요. 그런 분들을 나가시라고, 그렇게 하실 거면 나가시라고, 방해된다고 얘기하시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대신 화내지 않으셔도 된다. 네. 재밌는 방송 만들기, 요거는 이제 제가 매일매일 같은 상품 판매를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해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매일 똑같은 얘기로 매일 똑같은 말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사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분장쇼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분장도 좀 했었고요. 요거는 뭐 제비뽑기,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까지 구매하셨던 분들을 모두 다 모아서 이벤트 추첨해가지고 선물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했었고요. 이런 거는 약간 청춘포차 느낌으로 이분들은 갈비 판매하시는 분들, 여기는 저희 떡볶이 매니저 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떡볶이 판매하는 분들 이렇게 같이 합방을 했어요. 합방을 해서 또 방송을 키면요, 여기 이분들이 데리고 계시는 팔로워분들 있죠. 팔로워분들이 저희 방송에 또 오셔가지고 팔로워를 하세요. 그래서 요날 구매하신 분들 한 분한테는 제가 갈비를 쏘고요, 이분들은 떡볶이를 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재밌는 이벤트들을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그립이라는 플랫폼이기는 했는데 이런 합방이라는 게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판매자분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합방 한번 할까요? 해가지고 가깝게 계시는 분들, 대구도 제가 지금 보니까 그립 좀 판매자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방송하시면 재밌습니다. 일단 방송이 좀 재밌고 오디오가 꽉 차니까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막 소개팅하는 느낌으로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좀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송을 조금 제가 배경을 다양하게 만들었었는데 여기는 제가 한강, 신사동에 있는 한강 잠원을 가서 좀 찍었었고, 요거는 양재시민의 숲, 요건 양재천 뒤에 꽃밭이 쫙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좀 했었고, 요거는 포차를 제가 또 셀프로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분들이랑 뭔가 사랑방 느낌? 여기로 수다 떨러 오세요 이런 느낌으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떡볶이 끓이면서 아는 언니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먹으면서 이런 방송도 하니까 소비자분들은 되게 재밌어 하세요. 왜냐,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그냥 막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재미가 있어서 들어오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왜 이용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소비자분들 다들 말씀하시는 게 재밌어서요. 재밌고 그냥 심심할 때 뭐 친구랑 뭐 카톡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거기 가서 대화하는 게 재밌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방송을 재밌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벤트를 기획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제 방송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벤트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를 다 해봤었는데 2+1 이벤트는 제가 왜 2+1이냐면 보통 사장님들 1+1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데는 거의 50% 할인이에요. 진짜 보고 되면 남는 게 진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못해도 이제 2+1 정도만 되면 이제 구매 객단가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게 돼야 조금 마진이 남으실 거고, 그래서 제가 요거 주의할 점 써놓은 게 가격을 너무 낮춘 상태에서 하시지 않도록, 가격까지 인하가 됐는데 거기다가 뭐 이벤트 이런 것까지 껴버리면 너무 이제 지출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구매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뭐 2+1, 뭐 3+1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고, 구매 금액대별 이벤트가 있어요. 이것도 구매 객단가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3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튀김살이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진행을 했었고요. 소비자분들이 이제 일정 금액대를 구매를 했을 때 판매자한테 남는 손익을 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품을 4만 원 이상 구매를 했을 때 나한테 제대로 남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 4만 원부터 이벤트를 하시면 되고요. 뭐 5만 원부터 해야지 뭐 남는 게 있네 하시면 5만 원부터 이런 구매 금액대별 이벤트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무료 배송 이벤트인데요. 이 무료 배송이라는 건 요즘 배송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무료 배송입니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공장은 아니잖아요.
다들 매장에서 생산을 하실 거고 매장에서 이제 출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박리담회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저가 경쟁으로 가시거나 가격을 인하하거나 내가 비용적인 부분을 대신 더 부담을 해서 하시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상품가에게 상품가를 설정하실 때 무료 배송을 하실 수 있도록 배송비를 녹여가지고 상품을 처음에 세팅을 해주시면 나중에 가격 올랐네 뭐네 이런 말 안 나오니까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밀키트나 이런 것들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하실 때 애초에 난 무료 배송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상품비가 좀 비싸더라도 그러면 갈래 혹은 뭐 높은 금액대를 구매한 소비자한테만 드리는 혜택으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구매 금액대별 이벤트 중에서 뭐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사장님들 계산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비뽑기 구매인증 소통왕 이벤트인데요. 제품 구매하신 분들한테 랜덤으로 사은품 제비뽑기도 했었고 이제 구매인증을 해주시게 되면요. 이제 뭐 구매인증합니다 하고 댓글에 막 올라와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보셨을 때 여기 막 사람들이 사는구나 진짜 구매인증 하는 거 보니까 사는구나 해가지고 또 구매 촉진이 되기 때문에 구매인증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매하신 분들을 한해서 제가 닉네임을 이렇게 뭐 아이패드나 이런 데다 이렇게 룰렛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사은품도 추첨하기로 했었고요. 소통 많이 해주신 분들을 그 소통왕을 추첨을 해가지고 기프티콘 구매를 안 하셔도 되니까 소통만 많이 해주세요. 이제 소통을 많이 해주셔야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 좀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이제 라이브 커머스 이후 효과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거 이제 안내해드리고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엄청난 노출 효과가 있었고 브랜딩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라이브 커머스가 1시간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한테 정말 홍보가 많이 됐었고 특히나 뭐 방송사, 언론사, 서울경제뉴스 다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뉴스 기사까지 실어갈 정도로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매장에 신규 고객이 많이 증대가 됐습니다. 저희 양재동에서 장사한 지 7년 됐는데 아직도 저희 매장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어머 내가 왜 몰랐지 하시면서 막 오셔가지고 식사하고 가시고 포장까지 해가시는 정도로 네 정말 매장 신규 고객들도 많아주셨고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가 무너져서 이제 온라인으로 유입됐던 분들이 오프라인 와주시고 또 오프라인 와주셨던 분들이 온라인으로 와주셔가지고 매출 증대까지 네, 진짜 매출 증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사장님들이 라이브 커머스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도 이 매출 증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비수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여름이 좀 비수기거든요. 뜨거운 떡볶이라서. 그래서 이런 여름에는 조금 더 온라인 판매에 집중을 해서 미리미리 매출 방어를 해놓으면은 사장님들이 잘 버실 때, 오프라인 매장이 잘 될 때는 온라인 더 좋은 추가 매출을 올려주고요. 오프라인 매장이 좀 비교적 잘 안 될 때는요, 매출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 라이브 커머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가능성이 정말 무한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요거는 진짜 오프라인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다시 심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무조건 병행을 해서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아직까지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저처럼 일단 무작정 시작해 보시는 것부터 추천을 드릴게요.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짧아서 말이 좀 빨랐던 거 죄송하고요. 제가 여기 휴대폰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적어놨어요. 혹시라도 같은 소상공인 분들이니까 저는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찍어 놓으셨다가 연락 주실 수 있으시면 또 주셔서 물어봐 주시면 오늘 Q&A를 못하니까 그런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